칼 빗테의 자녀 교육법. 흥미는 어떻게 키울까? 칼이 생후 15일 때부터 부모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칼의 유년 생활이 매우 무미건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칼은 여러 분야에 두루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성장했다. 나는 칼이 풍부한 어휘량을 익힌 뒤에 책 읽는 흥미와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은 생애 최초로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책의 기호가 달라지고 유년기 때 읽은 책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난 칼의 독서 능력과 유익한 정도를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책을 골랐다. 난 칼에게 책 읽는 흥미를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은 대개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책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난 과장된 표현, 실감나는 목소리, 다양한 손짓 등을 동원해 최대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려고 노력했고, 다행히도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돌연 중단해 칼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궁금하면 직접 책을 찾아서 읽으라고 격려했다. 칼은 독서만큼 음악에도 흥미가 많았다. 괴테는 말했다. 신이 준 마감을 잃지 않으려면 날마다 음악을 듣고 시를 읽으며 그림을 감상해야 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즐거워져 뿔난 아이도 웃게 만든다. 또한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삶으로 반드시 아이는 음악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음악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불행한가. 적어도 음악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음악가가 되고 싶지 않은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술을 모르는 인생은 황무지와 같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이에게 행복하고 다채로운 삶을 선사하려면 조금이라도 음악을 가르쳐 문학에 대한 흥미 외에 음악에 대한 흥미도 키워줘야 한다.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칼에게 음악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7색깔의 종을 사서 소리를 들려주고 엄마의 노래를 들려줬다. 칼이 ABC를 읽기 시작하자 난 게임을 통해서 음을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수수께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다. 하지만 난 수수께끼보다 더 재미난 기타를 이용했다. 예를 들어 물건 찾기 게임을 할 때 아들이 내 물건을 숨겨놓은 곳에 가까이 다가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에 기타로 낮은 음을 내고 멀어지면 높은 음을 내는 등 오로지 음 높이의 변화를 통해서 물건을 찾게 했다. 이 놀이는 칼의 청력을 훈련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난 아이들이 리듬을 좋아한다는 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아들이 말을 못할 때 난 손바닥으로 장단을 맞춰가며 리듬감을 가르치고 그 뒤에는 작은 북을 사서 북을 두드리는 것을 가르쳤다. 뒷날에는 실로폰을 사서 피아노 치기 놀이를 했는데 내가 벽에 있는 악보를 가리키면 칼은 거기에 맞춰 실로폰을 두드렸다. 오래지 않아 칼은 기타로 간단한 선율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난 아들이 더 열심히 연습하도록 격려했고 결국 칼은 화음뿐만 아니라 음계와 아르페지오 또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다. 더 이상 내 실력으로 칼을 가르칠 수 없게 되자 난 전문적인 기타 선생님을 초빙했다. 음악은 감각의 것이라서 감각을 키워야 그것이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음악적인 기교만 가르쳐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건 바이올린 켜건 모두 기계처럼 생명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달랐다. 그는 기타는 물론이거니와 바이올린도 수준급으로 연주하고 칼에게 가락악기와 화성악기의 차이와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칼은 기타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나중에 피아노도 배웠다. 재미나게도 칼과 선생님은 늘 서로 기타와 바이올린을 바꿔가며 합주곡을 연주했다. 둘의 연주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꼭 전문가들이 합주하는 것만 같았다. 한 번은 둘이 바이올린과 기타로 파거니니의 곡을 연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과 박수갈채를 받은 적이 있다. 칼은 악기 연주를 배우는 동시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편곡하기도 했다. 비록 진정한 의미에서 작곡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편곡을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난 지금까지도 칼이 작곡한 곳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곡은 늘 어린 시절 칼의 귀여웠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어떻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게 할까? 칼이 다방면에 흥미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칼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한 책벌레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외국어나 좀 할 줄 알지 다른 것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칼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지만 칼이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시간은 오히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적다. 대부분의 시간을 신나게 놀고 운동하며 보내서 칼은 매우 건강하고 명랑했다. 그는 몇 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 외에도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의 조예가 깊었다. 이쯤 되면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했기에 아이가 저렇게 많은 학문을 익혔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사실 방법은 간단하다. 비결은 아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게 하면 된다. 칼이 4~5살 때 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늘 칼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내가 몇 가지 재미난 화제를 던지면 칼은 활발히 사고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칼은 상상 속에서 배를 타고 인도와 중국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으며 하얀 설원이 펼쳐진 북극의 탐험을 갔다가 다시 향기가 진동하는 신론섬으로 떠나기도 했다. 때로는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스파르타 사람들과 힘을 합쳐 트로이 군대를 물리치고 오디세우스 호를 탔다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기도 했다.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서 서쪽으로 원정을 떠날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칼은 산책하는 동안에 세계 여러 곳의 지리와 역사를 배웠다. 나무가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수줍게 고개 내민 야생화 한 송이쯤은 보게 마련이다. 난 산책하다가 이런 꽃을 발견하면 아들을 불렀다. 칼이 호기심이 동해서 쪼르르 달려오면 난 그 꽃을 해부해서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요건 꽃잎이고 요건 꽃술, 요건 꽃받침, 바람 불면 날아다니는 건 여기에 있는 화분이야. 칼, 화분이 꽃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렇게 작아도 꽃에 화분이 없으면 열매가 안 열린단다. 가끔 풀숲에서 메뚜기가 뛰어나오면 잽싸게 잡아서 칼과 머리를 맞대 메뚜기의 신체 구조와 습성과 번식에 대해 알아봤다. 이처럼 난 식물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고 이것은 칼에게 학교에서 딱딱하게 배우는 동식물학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자신감만 있으면 자연계의 일체를 모두 교육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자연계에는 아이들이 배울 만한 것들이 매우 많다. 대자연은 사람에게 무한한 지식을 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선생님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이라는 선생님을 찾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